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27회차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최종 픽을 올렸지만 이 좌측에 있는 축생픽과 우측에 있는 독식픽까지 참고를 하셔서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축생픽이나 독식픽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할 때 경기력 부분들은 이제 최종 픽이나 초안 픽의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까지 경기력을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도 너무 길어져서 경기력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만 조금 최대한 빠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부산 대 광주의 경기고요. 부산은 FA컵 로테이션 돌렸고 광주도 로테이션 돌렸는데 일단 부산은 3승 2무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 전북현대 외에는 패배가 없을 정도로 무승부의 빈도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홈에서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는 뭐 여봉은 이민기가 또 못 나오고 펠리페 선수가 이 지난 경기 교체로 아웃이 됐었는데 출전 여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얘기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승 4패로 4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최종픽에서 말씀드렸던 경기력 부분은 일단은 부산 쪽이 최근에 워낙에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산 쪽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부산이 연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이 폴더가 여유가 없으시다면 단통은 부산의 승을 추천을 드리고 투픽으로 가신다면 승무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 경기고 배당적인 측면은 조금 국내 배당에서는 비슷한 편이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뭐 최종 픽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긴 했지만 조금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이 부산의 이런 측면과 뒷공간을 봤었을 때 부산이 연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비교적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팀들을 상대로 연승을 해 나가면서 그 팀들 상대로도 보여줬었던 그런 측면과 뒷공간의 불안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에서의 박진성 감독이 잘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 엄원상 그리고 윌리안이 복귀를 하게 되면 이 광주의 팀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또 이거 자체가 K리그라는 점에 있어서 너무 좀 부산 쪽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상주 대 대구 경기고 상주는 일단은 뭐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로테이션 돌렸고 4승 1무로 연승이 끊긴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홈에서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에드가가 일단 또 결장을 했는데 주말 출전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FA컵은 거의 주전으로 나왔었고 황선민 그리고 김우석도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3승 1무패로 일단 연승이 끊긴 이런 대구의 모습이고요. 일단 FA컵에서 거의 주전으로 나왔었는데 승부차기까지 갔었던 접전 그리고 에드가의 불투명한 출전 여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로테이션을 돌린 상주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저는 동일하게 상주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경기 제가 최종 픽에서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너무 좀 상주 쪽으로 보이는데 이런 배당적인 측면이나 배당에서 이 대구가 정배를 받았고 또 구매율도 대구 쪽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이 상주의 단통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려고 생각을 해서 단통으로 간다면 상주의 단통승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에드가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대구가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상주의 이런 측면적인 부분은 조금 불안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추천은 상주 사이드로 추천을 드리고 저는 단통으로 무승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서울 대 포항의 경기고요. 서울은 거의 주전으로 나와서 승부차기까지 FA컵에서 갔었고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일단은 뭐
풀 주전으로 나왔어요. 거의 풀 주전으로 나왔었고, 뭐 김상원이 복귀를 했다라는 점, 팔로세비치가 아마 주말 경기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항에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은데, 일단은 포항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이 있었고, 최근 5경기는 3승 1무 1패로 연승이 끊긴 상황이고,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에서 패배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포항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서울의 단통 패로 갔습니다. 일단 뭐 두 팀 다 FA컵에서 거의 주전으로 나왔었고 연장전을 치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부담은 비슷하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포항에서의 팔로세비치가 복귀한 점, 그리고 최근 FC 서울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저는 단통 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베로나 대 아탈란타. 뭐 이 경기는 사실 뭐 아탈란타가 4승 1무를 하고 있는데 재개 후에 원정에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무 자체도 유벤투스와 비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동기부여적 측면은 베로나는 사실 뭐 유로파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재개 후에 페이스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베로나고, 반면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크게는 없어 보일지라도 이런 득점적인 부분, 이 득점력에 있어서는 이 득점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록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일단 배당도 아탈란타 쪽이고 저는 경기력도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헬라스 베로나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칼리아리 대 사스올로 경기고요. 칼리아리는 3무 2패, 사스올로는 4승 1무. 1무는 이제 유벤투스와 비겼고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이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패가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경기입니다.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지금 최근에 칼리아리가 동기부여가 없고 사솔로는 사실 뭐 최근 재개 후에 페이스가 너무나도 좋고, 또 순위를 조금만 더 올린다면 유로파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일단 뭐 이 구단 입장에서는 유로파를 나가게 되면 이런 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일단 동기부여는 사솔로가 높고 칼리아리는 동기부여가 없어서 이렇게 높은 배당을 받을 경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사솔로 쪽에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경기력과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을 땐 이거는 칼리아리의 패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 패로 갔는데, 만약에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경기는 사실 뭐 사솔로 상대로 지금 최근에 칼리아리의 경기력을 봤을 때 승리하기에는 어렵다 보고 한 무승부도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표율도 지금 한 5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투표율이라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적인 측면도 조금은 많이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밀란 대 볼로냐. 이 경기는 일단 국내 배당에서는 승 쪽이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배가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밀란은 3승 2무로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재개 후에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재개 후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제가 최종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로냐가 재개 후에 원정에서 패배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좀 무승부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최종픽에서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바쳤었는데, 일단 축승픽에서는 폴더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 단통승을 봤고요. 이 경기는 일단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도 바치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력을 봤었을 땐 밀란이 우세한 건 당연히 맞지만 이 볼로냐의 공격력, 이게 공격력 자체가 무시할 만한 공격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볼로냐의 동기부여가 높진 않기 때문에 밀란의 동기부여가 더 높아서 유로파권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밀란의 단통 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울산 대 강원의 경기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는데 윤빛가람이나 원두재나 약간의 주전 선수들도 섞여서 나왔습니다. 4승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근데 지금 최근에 강원의 라인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로테이션이라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 아니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지금 현재의 강원 약간 성남처럼 라인업의 정확한 베스트 11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일단 1승 4패로 일단 지난 경기 연패를 끊었고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국내 배당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으로 나눠지는 경기인데요. 저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했었던 부분은 이 경기를 단통 무승부를 가느냐, 아니면 투픽으로 지금처럼 승무를 픽했던 것처럼 승무로 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를 단통 무승부로 갔다면 아마도 5번 경기, 칼리아리 경기를 무승부를 바치거나 아니면 상주 경기를 승무 쪽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일단은 최근에 이 울산과 전북 둘 중 한 팀이 조금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경기에서 두 팀 다 승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배대회가 최근에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은 투픽으로 결정을 했고요. 일단 무승부에 대해서 왜 무승부를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울산이 유리하긴 한데 강원의 최근 분위기가 이 FA컵에서도 그렇고 지난 주말 K리그 경기에서도 그렇고 약간은 새로운 라인업을 가져오면서 조금씩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주말 경기를 이제 시발점으로 돼서 조금 경기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강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단 울산이 아마도 이제 가둬놓고 팰 텐데 이런 중원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울산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울산이 유리한 축구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강원이 잘 지켜내고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강원의 김승대의 그 라인 브레이킹으로 한방 역습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승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수원 대 성남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은 무패 쪽으로, 해외 배당은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은 약간 로테이션을 돌렸었고요. 1승 2무 2패로 2연승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전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승부차기까지 갔던 그런 접전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창용 선수가 복귀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성남에게 있어서 플러스 요인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일단 생길 것 같고요. 2무 3패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종픽에서도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는 보지 않고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승패 쪽으로 나눠진다면 저는 성남의 라인업이 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원이 이인색 감독이 사퇴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매한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임생 감독이 사퇴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뀔지 근데 지금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원의 최근 경기력은 굉장히 또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임색 감독이 사퇴를 하면서 이 좋았던 최근에 좋아지고 있던 박상혁을 필두로 한 이 좋아지고 있던 경기력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지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투픽으로 간다면 승패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래도 최근에 수원의 페이스가 좋고 성남이 물론 지난 경기 전북과 비기고 FA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긴 하지만 저는 최근에 수원의 모습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7번 경기를 이 투픽으로 갔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차에서는 울산과 전북 현대 둘 중 한 경기는 좀 부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좀 들고 있는 그런 회차여서 저는 9번은 단통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종픽에 9번에서 무패를 갔었어요. 인천에 무승부까지 바쳤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주중 FA컵에서 인천은 FA컵을 3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중에 FA컵을 치르지 않고 풀 휴식을 취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전 1전 3군 정도로 나오면서 이제 연장전까지 갔었던 접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김보경이 복귀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김보경 이승기가 나온다면 인천의 중앙 공간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모라이스 감독 이 경기 못 잡으면 세 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이 세 경기째 승리가 없는 과정에서 꼴찌 팀을 못 잡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울산과의 승점 차는 더 벌어질 거고 모라이스 경질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또 모라이스의 꾸역승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배당적인 측면에서 국내 배당은 승패 쪽으로, 해외 배당도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픽에서는 무승부를 갔었는데, 저는 지금도 무승부 쪽으로 좀 가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배당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내 배당, 해외 배당, 하나의 배당만 그런 게 아니라 두 개의 배당 다, 국내와 해외 모두 다 이 승패의 빈도가 높은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승패로 나눠질 것 같고, 삼프도리아가 더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삼프도리아의 최근 경기력을 봤었을 땐, 그리고 파르마가 1무 4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땐, 이 삼프도리아 쪽이 더 유리한 건 맞는데, 이런 삼프도리아의 한방이 과연 터질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파르마가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이런 역습에서의 한방, 삼프도리아의 공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객관적인 경기력은 삼프도리아지만 제 주관적인 경기력은 파르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배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무승부로 최종픽에 갔었는데, 이 배당이 승패로 나눠지면서 저는 이 경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삼프도리아 쪽을 추천을 드려요. 최근 경기력을 봤었을 땐,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삼프도리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경기입니다. 국내 배당 승패, 해외 배당은 승무 쪽으로 나눠지는 경기고요. 브레시아 3연패, 스팔 4연패입니다. 원정에선 3연패를 하고 있고요. 도찐 개찐입니다. 이 경기는 누가 이기든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무승부는 없을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꼴찌와 꼴찌에서 두 번째 팀의 경기고, 또 두 팀 다 강등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의 희망의 불씨라도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도 5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경기 일단 잡아야겠죠. 그래서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승패 쪽으로 나눠진다면 저는 최종픽에서는 스팔 쪽으로 갔었어요. 일단 이것도 말씀드렸던 10번 경기와 비슷한데, 객관적인 경기력은 브레시아 쪽이 우세한 건 맞습니다. 순위적으로도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스팔은 재개 후에 승리가 없는 팀이고, 브레시아는 승리가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 객관적인 경기력은 브레시아 쪽인데, 제 주관적인 부분은 스팔 쪽이어서 최종픽에서는 제가 브레시아의 단통 패를 갔었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단통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피오렌티나 대 토리노 경기고요. 일단 상대전적이나 최근 경기력이나 다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 사이드가 맞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토리노가 원정에서 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벨로티가 7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경기 승리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토리노의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일정적으로 피오렌티나가 유리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최종픽에서 말씀드렸던 12번과 13번 경기 둘 중 한 경기는 배당적인 측면과 투표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비슷한 경기처럼 보여서, 그렇게 된다면 한 경기는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무승부 또는 패배에 완전한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그렇게 나온다면 13번은 조금 승리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13번을 단통 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번을 무승부로 보기도 했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토리노가 최종픽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고, 피오렌티나의 이런 수비적으로 좋지 않았던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12번은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배당적인 측면 국내 배당 승이고요. 해외 배당은 승무 쪽으로 제노아 사이드로 보이고요. 이 경기도 말씀드렸던 브레시아와 스팔 경기처럼
제노아의 레체는 17위와 18위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굉장히 단조대 매치고 두 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이 무승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패 쪽으로 나올 것 같고 일단 이 경기 제노아가 조금 더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좀 압도적이기도 하고 경기력 뭐 레체도 공격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그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 수비적으로 공간을 노출하는 부분에게 있어서는 제노아의 공간을 노리는 공격, 역습 또는 판데프의 역습이나 사나브리아 선수의 이런 개인 능력, 그리고 판데프 선수가 지난 경기 주중에 있었던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체력적인 안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단통 승리, 제노의 잔류왕 모습 보고 단통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일단은 배당적인 측면에서 다 승무예요. 다 승무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두 팀의 맞대결은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또 무승부를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일단은 고민을 했고,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인터밀란이 로마 상대로 퇴장을 당하지 않는 이상 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인터밀란은 지금 1위인 유벤투스와 승점이 6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5경기가 남아있죠. 유벤투스가 한두 번 조금 미끄러지면 오히려 인터밀란이 우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인터밀란이 높습니다. 로마가 지금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권인 4위와 승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동기부여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도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이런 로마의 크로스 공격, 그리고 인터밀란의 이런 측면 공간 크로스 공격에 취약한 점을 봤었을 때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경기긴 한데, 지금 최근에 산체스의 폼이나 이 산체스 라우타로의 호흡이 저는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2연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마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로마가 연승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대 팀들이 약팀이었고 나폴리에게 지고 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땐 강팀에게는 분명히 잡힐 거다, 로마의 결정력이 강팀에게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수비적으로 최근에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나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상대들이 하위권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로마의 수비가 불안한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이런 산체스나 라우타로에게 당할 위협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독식픽은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추천픽대로 부산의 단통 승 가고요. 2번은 일단은 제가 봤었던 이런 경기력과 주중 FA컵에서의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상주의 단통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서울의 단통 패배 같고요. 네 번째 경기 같은 경우 아탈란타 승리. 다섯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 경기는 배당이 너무 높고 조금 너무 불안한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득표율적으로도 높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도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경기에서 좀 이변이 나오는 것 같아서 무승부를 바치고요. 여섯 번째 경기 밀란의 무승부, 이 경기는 조금 어쨌든 이변을 보는 픽이기 때문에 밀란의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무승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단통 승을 봤고요. 여덟 번째는 승패로 말씀드렸다시피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경기여서 승패로 가보도록 하고요. 9번은 울산을 단통 승으로 갔기 때문에 인천의 단통 무승부 조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 독식픽 자체가 사실 최종픽과 비슷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간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파르마의 단통승 가보도록 하고요. 11번은 스팔의 단통승 가보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피오렌티나 12번과 13번 둘 중 한 경기는 이변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12번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갔어서 독시픽에서는 12번을 정배로 13번을 이변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이변으로 가져갔었을 때는 이 두 팀의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지기 때문에 패배로 가봤고요.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당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무승부로 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축생 독식픽까지 모두 마쳤고요. 즐거운 주말 그리고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